아프가니스탄에 나흘 만에 6.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이곳의 주택은 돌과 진흙을 고 만들어져 있어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 또 한 번 꽤 큰 규모죠. 6.3 규모의 강진이 났는데 이 지역이 원래 이렇게 좀 지진이 많이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락적으로는 유라시아 지계에 속합니다. 네. 근데 유라시아 지계라는 것이 모자이크 지계입니다. 작은 땅덩어리들이 모여서 된 지계거든요. 그런데 굴러온 돌인 인도판이 네. 박혀 있는 아프가니스탄 중앙 지계를 빼내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인데요. 예. 그 빼내는 단층이 두 개가 있는데 7시 방향으로 있는 게 차만 단층이고요. 네. 그리고 9시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이 헤라트 단층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헤라트 단층이 움직여서 일어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범은 인도판이 주범이고 공범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아라비아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공범으로 해서 원래 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지계가 옆으로 밀리는 주양이동 단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라비아판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수직으로 트러스 단층이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힘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 자체가 산악 지역인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산악 지역이면 더 피해가 많을까? 아니면 오히려 평평한 평야지대 갈라지거나 금이 가면 더 위험할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때가 더 피해가 많습니까? 네, 피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라든지라는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몰려 있는 그러한 지역에 더 피해가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러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말고 자연적인 피해는 당연히 산악 지역이 훨씬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원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진원이 깊으냐, 얕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나흘 전보다는 좀 얕은 곳에서 났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전주에 네. 사실은 규모 4점 몇 정도의 그러한 그 전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역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유심히 봤었는데 10월 7일 날 6.3 규모의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전진이 났을 때는 그 모호면 있는 데서 났어요. 네. 약 한 50km 가까이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더 네. 그 14km에서 났다가 이번에는 10km에서 났거든요. 근데 그 진원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해가 더 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네. 땅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약해진 곳에 그거보다 약한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금이 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지진이라는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더 강진 아니면 여진 이게 더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한 2, 3개월 정도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현상이냐면 네. 우리가 유라시아판, 인도판, 아라비아판이 직결되는 데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근데 그 직결되면서 서로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응력이 집적돼 있습니다. 응력의 그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집적이 돼 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어느 하나가 터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옆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옆에 원래 안정됐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옆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도미노로 지진이 계속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상황을 한 2, 3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인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멀리 가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미노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뭘 피해야 됩니까?
네. 핵심은 우리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이 헤랏 단층을 따라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헤랏 단층이 이번 그 피해가 심한 헤라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얕아지는 것이지요. 네. 단층이 남쪽으로 경사져 있으니까 따라서 피한다면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북쪽으로는 가면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지역에 또 이제 집의 구조도 또 피해 원인이 됐다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집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았었는데 네. 워낙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밥 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런 내진이라고 하는 보험 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 분들도 역시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이제 암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 흙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네. 그것은 내진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겠죠. 예.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일대 중동 지역에서 워낙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나더라도 국제에서 지원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같이 사는 인류 아닙니까? 같이 그 이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지구촌의 이웃들이 모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전문 장비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아마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이 구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를 좀 복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거나 이런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것을 그 연구하는 그러한 전문가분들이 또 투입이 돼서 네. 우리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와 관련된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도 지진이 많이 나는 우리나라 역시도 지진이 요즘에 좀 나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갑작스러운 쓰나미가 좀 많이 난다고 해요. 이게 혹시 지진의 전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꽤 많이 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이주본인 그 아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후지산에서 남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 보닌, 마리아나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쪽으로는 화산 마그마가 줄지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 화산 마그마의 위치가 네. 지금 20에서 10km의 마그마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그 이즈보닌 쪽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 텐션을 받은 즉 마그마 방이 함몰되는 그러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즈보닌 아크의 가장 끝에 선단에는 후지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지산이 만약에 분출하게 되면 일본의 그 가장 경제권인 도쿄 일대가 마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휴화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출 가능성 밑에서 약간의 마그마의 변동이 있다면 분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후지산은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입니다. 네. 네, 활화산의 정의는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화한 것이 11,700년보다도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사이에 분출하면 이제 활화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후지산은 1707년도에 대규모 분화를 한 그런 이력이 있고 그 당시에 거의 만여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에도 시대 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피해 상태가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그 산업이나 그러한 그 인구들이 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 산업화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약에 분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화산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것은 수개월도 갑니다. 아, 따라서 그 수개월 마비된다는 것은 네. 견디기 어렵죠. 예.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은 후지산이 활화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영향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유라시아판이고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판 경계를 넘어서 에너지가 전파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